왜 우리 애만 결혼 안 할까? 부모님들의 속마음 털어놓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나이가 꽉 찬 내 자식 왼수 같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마음속에 담아두셨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결혼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결혼도 하고 손주도 있는데 왜 우리 애만 아직일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나이가 드니 자꾸 걱정이 돼. 내가 없으면 혼자가 될 텐데. 이런 고민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같은 생각으로 답답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 부모 세대가 느끼는 외로움과 답답함, 그리고 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방법.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마음 한켠에서 작은 위로를 얻으시기를,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새로운 시선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던 시대와 지금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결혼이 당연한 수순이었죠. 직장을 잡고 적당한 때가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것이 흔한 길이었습니다. 결혼은 마치 어른이 되기 위한 문턱이자 사회의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른으로서의 삶이 미완성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결혼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TV나 주변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보다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사례들을 더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에게는 결혼을 하려면 넘어야 할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습니다. 높은 집값, 취업의 어려움,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이런 문제들이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때는 하고 싶은 마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때도 힘들었어도 어떻게든 결혼하고 살림 차리고 아이들 키웠는데. 하지만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환경은 예전과 정말 다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족보다 개인이 먼저입니다.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혼 여부를 고민합니다. 결혼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지요. 그런 와중에 부모 마음에 쌓이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나이 들어 혼자 외롭게 살면 어떡하나. 내가 떠난 뒤 이 아이는 의지할 곳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자꾸 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도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나 이번에 손주 봤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자식이 뒤처진 것 같고 내가 뭔가 부족한 부모가 된 것 같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먼저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미루고 있거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나 불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다양한 행복의 형태가 존중받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형태는 다르더라도 자녀가 자기 삶을 책임지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충분히 괜찮은 삶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의 마음 안쪽을 살펴볼까요? 결혼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정말 많은 감정들이 지나갑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요즘은 다 그렇지 뭐하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답답하고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부모의 마음속 첫 번째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젊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아이는 혼자가 될 텐데 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커집니다. 특히 주변에서 손주가 뛰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휑해집니다. 집안의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활기, 그걸 내 집에서는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감정은 비교와 자책입니다. 지인들 모임에 나갔을 때 우리 아들, 딸은 이번에 결혼했어. 이번에 손주 돌잔치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작아집니다. 왜 우리 애만 안 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지요. 사실 자녀의 결혼 여부는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 키운 건 아닌지, 혹시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니었는지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부모도 압니다. 내 자녀가 고생하는 걸 보니 내가 조금 더 잘 살았다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 아이가 더 편하게 결혼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생기지요. 아이를 위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지만 부모가 대신 결혼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으니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걱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누가 챙겨줄까? 늙으면 혼자 외롭게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쩌면 이 걱정은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떠난 뒤에도 자녀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부모의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닌가? 혹은 내 자식만 유독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우리 집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나쁜 부모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런 걱정과 외로움, 비교와 자책은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감정이 든다면, 그래,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해라, 언제 할 거냐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무게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려는 노력, 그 작은 시도가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외로움, 걱정, 비교,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자책감 등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들, 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하나, 대화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실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언제쯤 좋은 소식 들려줄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과 걱정이 담긴 말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주제로 삼는 대화 대신 자녀의 삶과 마음에 관심을 보이는 대화로 바꿔보세요. 요즘은 어떤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니? 혹시 내가 바라는 삶은 어떤 모습이야? 내 생각을 더 듣고 싶어. 이런 대화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아도 자녀가 부모의 진심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대화의 톤을 바꾸면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2. 결혼이 아닌 행복을 목표로. 부모의 바람은 결국 하나 아닐까요? 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예전에는 결혼이 행복의 문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행복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이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니 현재 자녀가 결혼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서로의 감정을 소모해 가며 강요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녀와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언제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기. 주말에 한 끼라도 같이 식사하며 가볍게 근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깊어집니다. 자녀의 관심사 존중하기.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 영화, 여행, 취미 등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신호가 됩니다. 공감해 주기. 그럴 수도 있겠다, 힘들겠구나 라는 말 한마디는 자녀에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는 든든함을 줍니다. 4. 부모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의 결혼 여부를 떠나서 부모 자신의 삶을 먼저 돌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악기, 여행, 봉사활동. 무언가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친구나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고 웃고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는 큰 위로이자 배움이 됩니다. 5. 비교를 멈추고 믿음 주기. 가끔은 부모의 말 속에 비교가 스며 있습니다. 누구 집은 벌써 손주도 있다더라. 이런 말은 자녀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 대신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믿고 지켜볼게.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6. 마음 내려놓기 연습. 결혼이라는 한 가지 길이 전부였던 시대에서 살다 보면 다른 길을 선택한 자녀를 보면서 불안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은 결국 그 아이의 길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그저 옆에서 응원해 줄 뿐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부모의 표정과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아이들도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7.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자녀와의 관계는 결혼 여부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로 변해 간다면 그 어떤 형식보다 든든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하나의 목표에서 벗어나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부터 해볼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는 부모인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편안해질 때 비로소 자녀와의 관계도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기. 혹시 여러분은 하루 중 나만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자녀를 걱정하고 살림과 일상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삶에도 자기만의 작은 기쁨이 필요합니다. 잠깐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부모 마음이 여유로워질수록 자녀에게 하는 말투와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둘, 감정 표현 연습하기. 어쩌면 우리는 자녀에게 걱정이나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결혼이라는 주제로만 표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속마음은 외로움이고 걱정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사실 엄마 아빠는 내가 혼자 살아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 너에게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어. 결혼을 재촉하는 말 대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해줍니다. 셋, 내 인생이라는 두 번째 길.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을 자녀에게 쏟았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찾아가 보세요. 책을 읽거나 공부를 새롭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자신의 삶이 풍성해질수록 자녀에게 거는 기대나 의존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넷, 나를 위한 용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내가 좀 더 잘해줬더라면 이 아이가 다른 길을 걸었을까?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길은 부모가 대신 걸어줄 수 없고 부모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나는 잘해왔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용서의 마음이 부모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다섯,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마음 돌봄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도 괜찮다라고 속으로 말하기. 햇볕이 좋은 날 10분이라도 산책하기. 오늘 하루 고마운 일을 3가지 떠올리며 잠들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서 자신을 존중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부모의 바람은 결국 아이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결혼 여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웃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부모이자 좋은 동반자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을 함께한 의미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한 가지 형태에 집착하기보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관계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즐겁게 살아가다가 좋은 인연이 나타나 결혼하게 되면 더욱 좋겠지요. 오늘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